자, 김민하 평론가 몇 번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은 발언. 유감스럽게도 제 귀에는 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들렸는데, 하지만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 한다 안 주는 본격 고마운 창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자꾸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좋은 기자는 김기아 기자님.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아니 이게 얼마만이지? 이렇게 오랜만에 이게 지금 이게 이만 잠깐 한 달 만에 본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왔습니다. 8월 달에 오고. 계절이 바뀌었네. 저는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회사 일 때문에 한 6일 동안 그 전주는요? 그 전주는 추석 휴가였습니다. 우리가 대기 전체.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로고 듣고 일부 진짜 외람의 코너로 다녀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델기 이 새끼들이 이번 주에도 영상을 주면 구독자를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새끼들은 명확하게 되죠? 명확하게 하기 몇 개 있지. 델기 이 새끼들이 이번 주에도 영상 안 올려주면 의뢰를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렇죠.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돌아온 대들기 구조알로 반가워해주세요.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리얼 외람이 KBS 뉴스 혹은 타사의 외람된 기사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외람된 질문 해보는 그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정규 기자 어떤 아이템 준비해왔나요? 네, 어제 나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은 동맹관계 훼손을 했다는 공문을 MBC에 보냈다는 거고 MBC는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 라고 비판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제가 지난 6일 동안 갇혀있었는데 갇혀있는 데서 인터넷을 막 내가 못 써요. 검색할 때는 뭐 뒤에 누가 이제 뭐 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상황만 쓰고 그러니까 이어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하니까 그럼 못 들어보셨겠네요? 못 듣는 거야. 뉴스는 보는데 기사는 보는데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궁금했겠다. TV는 보잖아요. 근데 TV를 내가 그 시간에 딱 맞춰 보는 게 아니라 틀만 지나가 있어. 근데 9시 뉴스 내내 그걸 틀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놓치면 못 듣는 거야. 그 뭐 YTN 가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난 못 들었어요. 나와서 들었어 거의. 그래서 잘 몰랐다는 말씀. 근데 뭐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전 국민 듣기 평가가 됐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거예요. 들으면 뭐 누구나 뭐 그렇게 들리죠. 그 멘트뿐이 아니라 이번 뭐 너무 많았잖아요. 48초 회담인데 뭐 통역 빼면 24초고 24초 동안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뭐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 좀 문제 되는데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기시다부터 해서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일 우리가 이거는 뭐 기자로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생각했는데 MBC를 딱 집어가지고 지금 총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22일인가요? 아침에 이제 9시 전후에서 저 유튜브로 처음 나갔고 그렇죠. 그 영상이 SNS에 많이 돌았어요. 그 9시가 아니죠. 10시인가 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SNS에서 막 이게 퍼졌고 받은 글이 저는 10시 전에 받았거든요. 그 뭐 현장에서 청와대 반장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다 이런 찌라시는 전 그날 아침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글이니까 이게 사실 뭐 공식 공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일에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포럼 행사 퇴장 당시의 대통령 발언에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장님들께서 그 이유도 이미 아시고 예상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취지는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반장님들 의견부터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정컨대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간사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한 말을 공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5분 있다가 이제 받은 글 모음에 뭐 되게 여기서는 소개해드릴 수 없는 그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막 나왔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받은 글 공지도 여기 포함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뭐 방문 행사 취소해갖고 기자들이 막 분노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10시 반 전에 이미 뭐 이렇게 돌았으니까 저는 늦게 받았으면 그 전에 이미 돌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미 9시 때 올라와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유튜브에서 처음 자막을 달고 내보낸 게 MBC였고, 그게 이제 일파만파 되면서 모든 방송국이 방송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방송을 내보낼 때 MBC건 SBS건 KBS건 다 기자들이 들어보고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9시 뉴스에서 가장 그냥 명확하게 소음을 지운 걸 내보냈어요. 맞아요. 그것만 딱 명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그러니까 출연 기자가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하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걸 들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 댓글에 근데 이제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TWK 땡땡님이 MBC는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걸 기사를 내는데 아주 그냥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방종, 광우병, 선동지 있다니요. 또 다른 네이버에는 LEYJ님 아무리 그래도 언론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확인 없이 자막으로 내보낸 건 경솔한 처사인 것 같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나 승인 안 해주면 죽고 난리면이나 이렇게 자막 입혀드리면 또 그렇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게 더 쪽팔린다. 이런 댓글을 정말 이만한 작가가 힘들게 찾아놓았습니다. 힘들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말이 맞다라거나 맞을 수도 있다라는 댓글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하나가 뭐 특별히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댓글 창을 보면은 날림에 맞다는 댓글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는 커뮤니티랑 네이버랑 생각보다 댓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같은데? 라는 댓글을 진짜 한 개도 못 찾았고 네이버에만 좀 있는 정도? 그래서 좀 내 평소 차이를 아니 그걸 왜 못 찾죠? 조선일보는 사설의 이름이 사설 제목이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사설로 했었고, 뭐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도 있었는데 그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뭐 지금 임 작가 얘기대로 불분명한 얘기 갖고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둘째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뭐 대통령이 사석인데 그냥 이게 있는 줄 모르고 한 얘기인데 이거를 그렇게 추적해서 취재할 만큼 가치가 있는 내용이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이 맥락이 잘못된,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 저도 욕 많이 하거든요. 저 사석에서. 대통령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게 저는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MBC, KBS, SBS에서 내보낸 자막 그대로 말했다 해도 그걸 카메라 앞에서 들리는데 말한 거는 참 유감스럽지만 아주 좀 경솔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뭐 이게 저는 인간적으로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이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자, 그거를 누구도 시키지 않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어쨌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 15시간 뒤에 그거를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대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보도한 언론사한테 책임을 묻고 국익을 훼손했다는 말을 쓰고,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을 갖고 진실을 뭐 규명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는 뭐 100보, 만보 양보할 수 있어요. 만보도 양보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늘만 해도 MBC를 찾아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부터 해서 야 이게 맞나?
진상 밝혀야 한다고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기자 입장에서 약간 좀 내가 그리고 한 기자 한 명 그걸 보도했던 기자는 당직이어서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 기자가 이건희 명함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건희 사람의 명과 암 했는데 내가 명이었어요? 누구는 명을 하고 난 암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고인을 욕되겠다. 비판만 하냐. 명도 했다고. 칭찬만 한 기자가 앞에 있는데. 엄청 욕먹었어. 아무튼 그런 막 MBC 기자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 공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위 주장으로 기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공격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격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번 논란의 책임을 MBC로 돌린 뒤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MBC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작 방송을 한 MBC는 제대로 털려야 합니다. 이 기자가 보도하기 전인 오전 10시 때부터 이미 여러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허위 주장으로 혐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기자에게는 욕설과 악의적 색깔론이 가득한 이메일이 쏟아졌고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공격을 부추기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의 허위 주장을 기사 제목으로 내걸고 신상털이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MBC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인데 MBC 보도 때문에 한미동맹이 훼손됐다고. 아니 자 그래서 네이버에 그리땡땡님이 언론보다 국익이 먼저죠. 이번엔 MBC가 실수한 듯. 또 C711땡땡님이 국익을 외면하고 정제된 용어를 안 쓴 보도는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정제된 오늘 누가 안 썼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실 저도 이제 안에서 이거를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지상파 뉴스가 대통령의 말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한테는 그 자막도 약간 독특하게 넣어 이름 안 쓰고 약간 독특하게 넣는 그 관행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말에 이렇게 삐 처리를 하거나 묵음 처리를 하거나 XX 처리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없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아니 트럼프 말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되게 예전에 이제 보긴 했었어요. 거친 언사로 도마에 올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뭐 패가망신 뭐 못해 먹겠다 그런 정도지. 그때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엄청 욕했잖아요. 그 당시 야당에서. 이 지금 이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고운 말입니까? 유튜브에 상윤리님이 잘못한 거 감추려고 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 하는 일입니다. 당장은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입니다.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언론 통제가 시작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예를 들어서 백보양보해서 잘못 날리면 이건 뭐건 간에 그 멘트를 보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 새끼도 들어가고 하니까 쪽팔리 이런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그럼 이 새끼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대통령실에서 그랬더니 김은혜 대변인이 그럼 우리나라 국회 새끼들 말하는 거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 새끼들 말하는 거다 했잖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 그럼 보도를 해야지. 그럼 일단 그걸 내보내야지 당연히. 이거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전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익 때문에 MBC가 보도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잖아요. 저는 이건 굉장히 뭐랄까 수준 낮은 언론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준이 낮는다는 얘기를 지금 2022년에 하고 있는데 더 포스트라는 영화 봤죠? 아 봤죠. 그게 이제 71년인가? 닉슨 대통령 때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당시에 베트남전 관련 기밀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백악관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하면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보도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죠. 왜냐하면 언론의 그 알 권리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정부의 어떤 이익을 사수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 아니란 취지의 판결을 했어요. 그게 70년대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 자유의 어떤 시금석 같은 판결이고 그건 기자로서 상식이죠. 다 알고 있죠. 어떤 정권의 판단하는 국익 여부는 그들의 영역이고 언론은 언론 입장에서
있는 사실을 보도하고 거기에 대해 판단도 하는 거죠. 그 언론마다 판단은 다른 것이고 그거를 지금 국익을 잣대로 들이미는 거는 시계를 좀 50년 전으로 돌린 것보다 더 촌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처음에는 뭐 그런 걸 아예 언론이 그래도 정부 정책에 좀 협조하고 한미 관계 동맹 생각해서라도 좀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뭐 잘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을 좀 핍박하는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되게 된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혼란을 가져올 거면 덮는 게 낫다. 누군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도되지 말았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도 가치는 되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된 물론 국익에 도움되면 더 좋겠죠. 근데 정말 아픈 마음으로 때려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보도하기 싫지만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국익에 왜 훼손이 되죠? 사실은 국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가장 침해가 되죠. 야, 저 나라는 언론이 저렇게 대통령이 말실수하는 것도 그대로 보도하는구나. 그래, 그럼 정말 민주적인 나라구나. 대한민국 언론 자유 지수 높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오히려. 전 사실 이거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 막 빨리 대리기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나오니까 이제 관련된 얘기는 다 나왔어. 지금 사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 사실 다 아는 얘기라서 제가 이거를 뭐 본격적으로 열심히 다룰까 하다가도 지금 사실 뭐 얘기 다 나오고 패러디 다 나왔고 뭐 재밌는 거 꿀 다 빨았더만.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부터 MBC가 본격적으로 MBC를 괴롭히니까 때문에.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실드 치려면 이런 참사가 벌어져요.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제가 어제 일단 경악을 했는데 시작이 그거예요. 우리는 미국 입법부를 의회라고 하는 거야. 한데 국회라고 부르지 않아. 전 세계 국회라고 입법부를 부르는 건 우리나라뿐이야. 그러면 국회라고 했으면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자로서 상식이래. 일단 우리를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 우리가 상식적이지 못했고. MBC가 미국이라는 가로를 단 거는 이 기자로서의 상식이 없는 놈들인 거지. XX들이란 비속어를 쓴 거에 대해서 MBC의 자의적인 해석이 맞다고 쳐도 이 칼럼이 이렇게 나와. 우리 대통령이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 욕 좀 하면 안 되나? 응? 그래서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 그 워딩 그대로 읽었어. 뻥치지 마. 안 되나? 우리 대통령이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 욕 좀 하면 안 되나? 그 써 있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아이 뻥치지 마. 그렇게 썰지가.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끼리 회식 자리에서 해야 돼. 친미 보수의 어떤 거두이신 김대중 주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회식 자리에서는 욕해도 되지. 아니 근데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 그 자리는 근데 그러니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어.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끼리 있을 때 해도 돼. 사과 한번 하면 되지 마. 까무치해서 해도 돼.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렇게 경천동지할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하신대요. 경천동지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이번 말꼬리 잡기의 진정한 내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꼬리 잡기라는 딱 프레임을 걸어버리셨는데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의 윤석열 타도 총공세 합작품이라는 거. 뭐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쉴드를 치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좌파 언론과 어떤 좌파 정권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 몇 단계를 건너뛴 거야. MBC는 좌파 언론이다. 왜? 대통령의 말을 가감없이 보도한 게 좌파 언론인가요? 그 좌파 언론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맥락 중에 그거를 MBC가 박홍근 민주당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파 정당하고의 어떤 합작이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 언론에서 지금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MBC가 이제 광우병 사태 뭐 주범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거에 지금 새로운 버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MBC를 자꾸 특정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 초반에 소리 기술자 두 분한테 의뢰했더니 한 명은 난리면으로 들린다. 한 명은 바이든으로 들린다라고 했다고 해요. 기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기계적 균형을 잘 맞춘 좋은 따봉 기사다라고 뭐 누군 칭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들었는데 난리면이네. 그러면 MBC한테 엄청 욕을 하겠죠. 엄청 욕을 하고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다 들었다면.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주변이 조금 좀 바이어스돼 있어서 편향돼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분을 실제로 만나거나 카톡 대화창에서 얘기를 하거나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계실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정진석 대표가 다 뭐 그렇게 들으신다고 하니까 무슨 바베큐 효과라면서요. 원래 처음에 뭘로 들렸는지가 딱 있으면은 그걸로 계속 들린다는 거야 자막이. 그래서 그걸 바베큐 효과라고 한대요. 그게 이제 MBC가 그 첫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주장이에요. 전 국민이 다 MBC 때문에 그런 바베큐 효과의 저주에 걸렸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맞는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들려주시고 뭐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난 그래가지고 약간 김 빠지더라고 지금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무튼 그런 입장에 저는 그거보다 MBC를 비롯한 기자들 전체가 다 이제 뭐 공모한 그런 정부를 우리가 언론이 탄압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론이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 궁금한 게 그 대통령실에 확인을 받고 보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발언하신 게 맞습니까? 생방송에 우리 원래 생방송 확인을 대통령이 말하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사적으로 뭐 가는 게 대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지금 순방길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다 기사화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원래 나와서 영화 보면서 하는 얘기 다 원래 기사가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슬픈 힘든 직업인 거예요. 난 안 하려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좀. 그래서 순방도 그렇고 대통령 일정은 풀 취재를 하잖아요. 풀 취재. 다 아시죠? 다 같이. 풀 취재는 언론사가 각자 파트를 찍고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KBS, SBS 카메라가 찍은 그림들을 MBC, SBS, KBS가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 취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화면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바고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거고. 근데 지금 엠바고에 대한 문제도 계속 엠바고 전에 뭐 민주당이 얘기했다. 근데 엠바고는 언론사한테 언론사끼리 언론사가 우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 취재했으니 왜냐하면 내가 KBS 기자인데 MBC가 찍은 화면도 내가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약속을 한 거야. 의리. 내가 취재했는데 내가 먼저 하면 안 되잖아. 여기 참여하지 않은 다른 방송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엠바고를 거는 거지. 이게 무슨 엠바고라는 거가 진실 공방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사안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고 어쨌든 언론사에 대한 공격은 50년 전에 이미 결론이 났다. 네. 저는 정말 MBC 기자들 정말 뭐랄까 같은 기자 동료로서 정말 황당하고 화나겠다. 그러니까 저는 MBC에 대한 우리 KBS의 고질적인 어떤 불신이 있잖아요. 불신과 분노. MBC 하면은 뭔가 좀 더 열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라이벌이 우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MBC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이제 KBS 기자들은 그냥 사석에서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예를 들면 김 기자가 내가 술을 따라주는데 몰래 버려 그러면 아유 저 MBC 같은 놈 이렇게 이런 말 하거든요. 선배들이 연애 옛날에 김일성이랑 MBC 믿지 말라고. 근데 이번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SBS에 뭐 주영진 앵커가 했다면서요. 방송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입니다. 9월 22일 저희도 바이든이라고 박아서 나갔어요. 메인 뉴스에서. 자, 그 다음이 SBS 메인 뉴스가 이렇게 나갔고요. 9월 22일 저녁 KBS 메인 뉴스에서 이 XX들이 쪽팔려서 비서고 논란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C 윤 대통령 비서고 논란 이렇게 해갖고 뉴스가 나갔어요. 방송 3사가 이날 뉴스를 보면 김정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에서 다 바이든이라고 자막이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나갔어요. 지금도 보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MBC만 공격하고 MBC만 비판하는지 어떻습니까? 왜 KBS, SBS는 저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최초 보도를 아마 MBC가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요.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표현을 확인을 다 하셨나요? 예, 나름대로 이제 확인을 해서 메인 뉴스에 나간 그러면 제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자협회가 계속 성명서도 많이 쓰고 기자협회보다 더 조금 결속력 있게 기자협회는 워낙 이제 회원수가 많고 SBS 그런 얘기 해줘. 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니 그러면 SBS는 뭐 MBC가 쓴 거 따라서 쓰는 뭐 그런 언론사냐? 우리도 다 확인하고 내보낸 거다. 그래서 맞지 그렇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이거는
전 기자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그런 고발을 또 했어요. MBC를. 그래서 경찰 고발했으면 경찰 수사한다는데 굿럭. 저는 딴 거 모르겠고 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귀가 맛이 갔을 수도 있잖아. 옛날부터 헤비메탈 음악을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이상할 수 있어요. 달팽이관을 압수수색. 달팽이관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구든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닌데 언론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전쟁을 하게 생긴 이런 전선이 갑자기 확 넓어져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를 대통령이 그때 카메라 있는 줄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난 좀 더 호감이 생길 것 같아. 그런 거에 약간 잘 녹는 타입. 그니까 좀 심하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우스운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굿 럭인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대리기 바라는 거예요? 네? 바라는 거예요? 아니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리기 아이템 걱정 없겠다. 제가 당선된 날 얘기했죠. 당선된 얘기했어. 아이템 많을 것 같다. 예언가. 이번 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황당하고 좀 너무 황당해서 분노할 힘도 안 생겨요. 전 분노하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전 그냥 웃었어요. 저 웃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걸 각 잡고 싸우면 나도 이상해. 소리 전문가가 도대체 왜 나오는겨? 자,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아이템 빨리 넘어가죠. 요거는 여러분 그냥 다 지켜보시고 다음 아이템 뭐죠? 우리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 미국 로비 업체 5곳을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일단 IRA 논의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해 주시죠. 미국 인플레 감축법인데요. IRA라는 것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이 있어야 전기차 사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데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미국 차는. 근데 한국 차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동차 노동자 연합 UAW에 가입된 기업의 차만 이제 준다. 보조금을 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게 현대기아랑 도요타랑 의외로 테슬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사실은 모든 이제 자동차 기업이 다 전기차 개발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죠. 특히 현대차가 특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9% 정도래요.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꽤 지금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건데 작년 9월에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UAW에 가입하지 않은 게 말씀드린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한 9개월 정도 또 의견 조율을 거쳤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습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것이 우리가 이게 미국을 설득할 때 이게 테슬라가 들어있으면 설득이 좀 더 쉽잖아. 이거 야 니네 기업 아니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굉장히 피해가 니들도 커진다. 근데 그렇게 어필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 하원에서 이제 발의가 된 뒤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에 한국에 와서 심지어 그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만났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뭐 저 낸시 펠로시 한 의장도 우리나라 왔었죠. 그래서 테슬라를 좀 지렛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은 됐을 텐데라는 만시지탄도 있나 봐요. 그게 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요. 업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1,000만 원 더 내고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게 어떤 타격인지 쉽게 이해가 되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의 신생 전기차는 3,000이야. 4,000짜리인데 3,000이야. 우리나라는 3,000짜리인데 4,000이야. 그 돈이면 안 사지. 이거 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만든 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못 들어갔죠. 현기차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사실 지난 그 UN 뭐 순방 때도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좀 재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안이었는데 뭐 48초 안에 논의는 하셨겠죠? 48초면 충분하죠. 네. 이 정도면 통역을 빼고 24초 동안은 그러니까 통역이 있어서 시간이 좀 외람되게 통역 얘기 여기서 했잖아.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단독 보도는 이제 외교부가 이게 미국 의회는 너무나 전 세계적인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이 어려워서
미국 의회의 의원들하고 접촉 면적이 넓은 로비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에 그쵸. 로비 업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거의 국회의원하고 형동생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엄청난 혈세를 동원해서 5곳의 로비 업체를 고용을 했는데 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이른바 로비 업체 명단입니다.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IRA 논의가 있는 줄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통과가 됐거든.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 로비 업체를 5곳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미국 의회 돌아가는 꼴을 이제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IRA가 통과되는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5개 미국 회사랑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써서 계약을 했대요. 23억 원. 네. 그래서 이런 댓글 달린 겁니다. 뽐뿌 댓글 쭉 읽어주세요. 네, 뽐뿌 댓글에 은하다님이 5곳 다 몰랐다? 또 뽐뿌 댓글에 참이슬 주세요님이 미국에서 우리의 세금이 휘바이든. 유튜브 댓글에 카이킴님이 그냥 멍청해서 손 놓고 있나 했는데 돈까지 써가며 그랬다니 미쳤구나 진짜. 그냥 몰라서 그냥 넉넉해서 그냥 몰랐구나 또 아유 무능하네라고 한숨 쉬었다가 아니네 돈 쓰고도 몰랐네. 그러니까 뭐가 더 화내야 되는 거지? 이게 뇌정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뭐가 더 화나는 거지? 잠깐만 돈 쓰기 더 화난 것 같은데. 막.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사실 때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뭐가 더 화나는 건지. 이게 로비 업체를 고용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미국 의회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미국의 동향 파악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야 지금 하원에서 뭐가 발의됐는데 이게 곧 언제 처리가 될 것 같다. 언제 상원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최종 표결은 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보고서를 받으려고 로비 업체를 고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7월 27일에 인플레 감축법이 공개될 때까지 우리 외교부는 전혀 몰랐다. 통과가 된 거야. 로비 업체들도 조져야 되나요? 하여튼 로비 업체 규탄한다. 동향 파악도 못했다. 그러니까. 라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아니 국회에서 이제 질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8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에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고 통과된 뒤에 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저기 더 좀 면이 빠지는 거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8월 4일에 왔는데 이게 이제 상원을 통과하기 3일 전이래요. 근데 이제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도 외교부는 감축법 영향에 대한 분석을 아직 미처 다 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동양 그 로비 업체가 딱 정보를 보고하면은 이거 큰일 났네. 야 근데 봐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와 그럼 야 이거 빨리 대응해야 돼. 이 프로세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펠로시가 왔는데 아직 그 여파에 대한 분석도 안 돼 있었던. 23억 원은 이렇게 뭐 그랬다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에 YHJ님이 현대차에서 연락 받고 알았다. 또 쓰리봉바라기님이 펠로시 의장 왔을 때 술 마시고 연극 보고 패시하니까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냐. 참 기승전. 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한심하게 생각하고 검사나 하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랄까 되게 활약이 너무 없어서 속상하네 진짜 국민으로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외교부 대응도 우리가 이제 정부의 어떤 관료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 기자들은 많이 접했으니까 뒤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잖아요. 해명을 들으면 또 불가피하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에요. 어제 이제 요 아이템이 나가고 두 번째 신지혜 기자가 출연을 해서 이제 외교부 사정을 설명을 했는데 법안 분량이 730페이지라 내용이 까다롭고 방대했다. 뭐 이게 이유인가요? 이게 이유가 되나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법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했는데 갑자기 통과가 돼서 너무 빨랐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안 읽고
근데 사실 우리가 법안이 두껍다고 해도 그 법의 야마, 그 법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접촉을 해서 얘기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니네 1,000만 원 더 물린대. 통과된대. 그거를 하라고 로비 업체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라고가 아니고 그게 오로지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이죠. 오로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아니지, 하나지. 로비 업체가 한국을 홍어로 본 거 아닙니까, 완전히? 홍어로 본 거야. 왜 로비 업체들이 한국 고객한테 제대로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은 뭐 그냥 대충 동양 대충 먹어서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쟤네 외교 뭐.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 고른 외교부 잘못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700페이지 중에서 만약에 300페이지만 읽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읽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뭐 목차만 읽어도 뭐 어디 읽어야 되는지 알지 않을까요? 로비 업체가 로비를 당했나 보죠. 그러면 그런 로비 당할 만한 로비 업체를 고른 외교부 잘못 아닌가요? 뭐 피해 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야 이 새끼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래. 이게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킨 법이다. 아무리 그렇게 로비 업체한테 뭐 대응을 빨리 했어도 이거 여러분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뉴메타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못 막는다. 네이버 댓글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네이버 댓글에 야학님이 미국이 법안 처리 과정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가져간 이유가 뭐겠어요? 자국의 여러 경제 현안들과 바이든의 지지율 등 여러 사안 고려해봤을 때 이건 내고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 해야 한다 판단해서 늘 있었던 여러 로비스트들 간섭도 안 받으려 했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언질이 들어갔고 정확히 그런 내용이에요. 클라이언트. 네, 유튜브 댓글에 오트지님이 IRA 민주당 공화당에서 SS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법안이었고 이걸 미국 로비 회사들이 모를 리가 없어. 당연히 외교부에 진즉에 알렸겠지. 이건 보고받은 놈이 책임 떠넘기는 거야. 진짜 개판이네. 이거는 사실 우리는 그 전말을 우리가 알기는 더 어렵다. 더 어렵고 미국 의회 깊숙이 있는 뭐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부를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미국 의회 사정까지 고려해 가면서 정부한테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책임 소재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게 외교부와 정부의 잘못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튜브에 7일 공감님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길래 우리랑 다른 거냐? 뽐뿌 댓글에 누네님이 그 제대로 된 로비 업체 아니고 이거 그냥 알고 보면 또 고위직 재벌 정치인 누구 사위니 뭐 그런 인맥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로비 업체라고 해놓고 까봤더니 그냥 거기 아는 뭐 정치인 누구의 막 사위 아는 애 뭐 무슨 로펌 다니는 애 뭐 그런 애 아니냐 이것도 털어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막 개판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시장일수록 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상황은? 일본이 근데요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게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이제 더 나은 재건이에요. 뭐 BBB라고 하는데 이 거대한 법안 뭐 패키지 같은 거예요. 이 지금 인플레 감축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재건이라는 게 뭐 이 자동차뿐이 아니고 뭐 건강보험, 약값, 교육개혁, 기후변화 다양한 분야의 이제 법안들인데 이거는 어쨌든 미국은 모든 법안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요거는 각국의 그 의견을 청취를 하는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자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은 뺐어요. 근데 이제 요 인플레 감축법은 초고속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본이 뭐 우리랑 달리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맞아도 알고 맞으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라고 로비 업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효과 여부를 떠나서 펠로시 의장 방한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는 거는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합쳐서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만나고 펠로시 그때도 막 잘 만나고 이번에도 잘 만나고 그랬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비빌 뭐 이게 있는데 그때 영국 보고 한잔 하시고 전화 통화 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서울에서. 아니 제가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야? 마지막에 아니에요만 계속 거지.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차라리 연극을 같이 보지. 그 차라리 연극을 같이 보자고 하지. 그게 3일 뒤인가 통과됐다니까. 그러니까 펠로시가 그 연극도 보여줬는데 좀 해줄까? 미안해.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없었겠죠 당연히. 그때 뭐 연극 같이 보고 같이 폭탄주를 먹었어도 드라마틱한 변화 없었겠지만 펠로시 폭탄주.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한테 할 얘기거리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럼 국민들도 역시 미국 애들은 어려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48초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충 하시는 게 아닌가. 대통령 측에서 그냥 누구 딴 사람 말 듣고 그냥 안 가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커지는 게 우리가 외람돼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자초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충심에서 우러난 걱정. 그때는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이 오히려 그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생각해서 펠로시를 안 만난 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고 잘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략적인 선택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맞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쌓이니까 누가 무슨 유튜브에 무슨 도사가 뭘 하니까 그랬다더라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에이 아니겠지라고 그런 얘기 하다가 하지 말어.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자꾸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서운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러면 서운하게 되는 거죠 서로.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아니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리는 그 약식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지금 김 기자 말대로 펠로시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런 얘기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쉽지 않다. 역시 뭐 미국도 입장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 백방으로 해봐도 안 되더군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 나 같아도 박수 치겠다. 그러니까 그래. 기자이지만 나도 박수 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조차도 복귀해서 저평가하게 되는 이 현실. 그러니까 슬픈 일이다. 그 로비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기자들 예를 들어서 그 로비 업체 다 속고 누구냐 대봐라 담당자 누구냐 캐봤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정식 로비 업체가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유학 중인 지금 아이템 발주하는 거예요? 뭐 누구 무기 언론사에 누구 언론 누구 뭐 사위 뭐 누구 아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상상력까지 발휘하게 되는 거지. 기자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자꾸 이런 댓글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23억 원 썼는데 설마. 몰라. 대명천지 설마. 여러분 정말 저는 좋은 이 영상이 성지 영상이 되지 않기를. 이 영상이 성지 영상 되지 않기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기자분들은 알아서 잘 취재하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런 게 자꾸 이런 게 자꾸 쌓이면 기자들이 자꾸 하면서 자꾸 파는겨. 오늘 한겨레 났는데 그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 아베 국장 참석하러 우리 한덕수 총리가 가 있었는데 뭐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했나 봐.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한국을 오신다. 막 덕담 같이 하면서 DMZ도 방문하신다.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공개를 안 한 일정인데 한덕수 형이 공개를 해버린 거야 먼저.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너무 당황해갖고 부랴부랴 그 일정을 그때 공개했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계속 있어. 그래서 어느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다들 아마추어가 되신 거지? 원래 우리나라 되게 그런 거 잘하는 나라 아니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데리키 아이템은 계속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이제 나라가 걱정이지. 자꾸 이렇게 아까 우리 MBC 얘기했지만 기시감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직접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파업을 했었고. 우리도 파업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제도를 활용한 이제 개입 또 수사기관을 동원한 공포심 유발 그때 수법이 스멀스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합니까 언론사에? 왜 대통령실이 공문을 이거 말이 공문이지 해명해
이거 아니야. 반성문 쏴라 이거 아니야.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내 명예를 훼손했다 하면은 제도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언중이나 뭐 정 아니면 뭐 정정보도 청구해서 민사 재판을 뭐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일반인들은 뭐 MBC가 무슨 정부 부처입니까? 아니 좀 서운하면 취입 기자한테 좀 서운하다. 뭐 이렇게 하냐.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취입처는. 그런 댓글 많더라고요.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언론 자유는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나 보다. 그러네. 자유를 좋아하셨지. 자 이번 유엔 연설 이제 분석을 또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 또 자유인데 뭐. 자유야. 자유만 나와. 자유왕.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1부 알박기 아니 1부 그 외람이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코너를 전반적으로 까먹었네요. 2부 알고 빡치는 뉴스 알박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로고 주세요. 저 바이든 쪽팔려서